저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총 일수로 50일 정도 만났다고 치면 2번 안 했네요. 50일 만나면서 잠자리 2번? 저는 원래 심플하게 잘 안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게 커요. 연락 잘해야 하고. 그니까 이게 핵심이야. 상대방이 그런 게 커요 라고 QW님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와, 이 남자랑은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여자가 그럴 때 이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QW님이 상대방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 만났는데 그 상대방 남자가 눈치가 없어.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삐진 거나 감정적으로 상한 거를 알아채는 거조차 못해. 그럼 그 남자 어떻게 생각돼요? 그냥 솔직하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QW님의 장점이야. 대부분 여성분들은 와, 저 남자 되게 별로다,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 헤어진 지 17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은 거의 100일 된 장거리 연애였어요. 제 대부분 연애는 장거리였습니다. 상대방과 자주 다퉈서 지친다는 이유로 차였는데, 일단 저는 쭉 노컨택 중이었고 헤어진 도중에 2-3번 정도 연락이 왔었어요. 실업자는 게임 서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요. 그리고 인스타는 그대로 마팔 상태이고 카톡은 차단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카톡 삭제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1월 말에 가볍게 게임하자고 보내볼까 하는데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헤어질 때 전화로 헤어졌는데 처음에만 안 돼? 이런 식으로 3-4번 잡았다가 그래 알겠다, 게임 친구 없어야 되나, 심심하면 연락 줘, 잘 지내 했더니 이기적으로 굴어서서 미안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과 그만해 하고 잘 지내라고 보냈어요. 아 맞다, 추가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상대방 찐친이랑 저랑 성향이 잘 맞아서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전달 여부는 안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전달한다고 해서 저한테 안 좋은 부분도 일단 없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제 전남친이 집에 왔더니 택배가 있더라, 근데 편지가 진짜 감동이다, 그리고 옷이 너무 예쁘다, 인간적으로 이건 고맙다고 보내야 예의가 아니냐, 만약 보냈다가 재기럽하면 나 다시 단톡 들어가냐, 현재는 단톡을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랬고 친구가 너 괜히 연락해서 여지 주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저랑 게임을 하고 직후라서 그런진 몰라도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죠. 이 전 남자친구가 어떤 부분이 좋아요? 사귈 때 저한테 제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맞춰줬던 부분도 많지만 바뀌는 것도 저의 결심이었고 좋은 영향을 줬던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가정 환경에서 회피형 기질이 생긴 타입인데 웬만하면 바뀌어보자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친구 덕분에 많이 고쳐진 상태이고 제 표현을 남에게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연애 중에 제일 편하게 만난 것도 있고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곁에 있으면 저한테 플러스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김창호 선생님 강의에서 봤는데 그게 딱 그 친구 얘기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재미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저도 재미있었고 눈치를 본 적도 많아요. 게임할 때 불같아서. 하지만 편한 플러스 재미가 커서 계속 만났었고 그 찐친도 만나지 말라 네가 아깝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으로 보면서도 다시 이 친구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가 애갑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 찐친분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남자이고 INTJ예요. 저는 ISTJ인데 포지션이 저랑 비슷하달까? 제 전남친의 성향을 다 받아주고 그냥 먹금하면서 놀고, 그래도 제가 걔 연애 상담 얘기 들어줄 때도 많고 말 전달할 수 있는 상황도 꽤 많았을 텐데 한 번도 전남친 입에서 나온 적도 없고요. 전 남자친구 잘생겼나요? 본인 취향이에요, 외모가? 네, 제 취향입니다. 전남친은 ESFP예요. 걔도 취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제가 예쁘다고 한 여자들은 다 별로래요. 저는 근데 일단 상대방 볼 때 외모를 잘 안 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랑 잘 맞는 가치관이나 재미를 특히 보는 것 같고, 제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 친구는 운동신경이 좋고 쾌남 느낌도 있고 게임도 잘하고 그랬어요. 전 연애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올해 200일 정도까지 만나다가 좀 헤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보통 연애가 대부분 장거리 연하였어요. 그 친구는 가스라이팅이랑 내로남불이 심했어요. 친구들이랑 자꾸 놀러 다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9kg 감량하다가 역류성 식도염 걸린 걸 알게 되고 헤어짐을 결정했어요. 근데 거의 제가 만나러 갔고 이번에는 남친이 더 많이 왔었어요. 제 상황이 못 움직여서. 남친도 말하길 거리가 문제가 딱히 안 되고 성향차이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못 움직여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시험 기간이 연속적이라, 그리고 주말에는 알바를 해요. 상대방은 긴 시간 일을 하다가 쉬고 있는 도중에 저와 사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오면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사주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200일 사귀었던 그 역류성 식도염 걸리게 만든 상대방과는 달에 몇 번 정도 만났었고, 제의를 원하는 저 남자친구와는 달에 몇 번 정도 만나는지 각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둘 다 비슷해요. 2번 정도인데 한 번 만날 때 3박 이상?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한 번 만날 때 3일 정도를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계속 꾸준하게 가졌었고, 그건 아니에요. 전 연애는 스킨십 위주, 끝까지는 거의 안 갔고 상대방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번 연애는 서로 원해서 할 때가 꽤 있었는데 안 하고 싶을 때는 존중도 해줬어요. 강요도 딱히 안 받았고요. 상대방과 자주 다퉈서 지친다는 이유로 차였는데 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퉜다는 거죠. 저희가 만났을 때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각자 자리에 있을 때 싸움 빈도가 꽤 되는데 상대방은 편해졌다는 게 저한테는 소홀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서운해하고 남친은 뭐 때문이냐고 묻고 제가 대답 안 하는 흐름으로 여러 번 물어봐야 대답했어요. 그래서 전 남친이 회피를 짚어줬고 제가 고치려고 노력했죠. 역류성 식도염 걸리기 한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강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없습니다. 200일 만났던 전 남자친구분이랑 잠자리를 끝까지 갔던 횟수가 대략적으로 몇 번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역류성은 암묵적으로 해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이번 연애는 하고 싶어서 한다 이게 컸어요. 끝까지는 기준에 애매하긴 해요. 일단 그 만남에 있어 성욕에 큰 차질 안 합니다. 정신적으로 만난 게 커요. 그 친구는 동성이었어요. 그냥 처음에 저 좋다길래 그래야 만나보자 해서 만났었어서 3-4번 정도였던 것 같네요. 대부분의 연애를 남자랑 만나서서 이게 같은 선에 두고 비교해도 되는지 애매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지금 현 남자친구분이랑은 100일 만나면서 몇 번 정도 가졌어요, 잠자리를? 하루에 한 번 정도인데 5번 정도 만났네요. 일단 제가 원래 좀 역치가 낮은 건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좋다는 의사 표현을 많이 해왔고 저는 걔랑 그런 상황이 좋아서 하는 거에도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장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싶어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유도 되고 그러면 아예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 남자가 QW님한테 이별 통보했던 이유가 뭔 것 같아요? 100일 만에 이별 통보한 이유. 첫 번째, 상대방은 A만 말하길 원하는데 제가 A 주변도 신경 써서 말해요. 그래서 이걸 만나면서 고쳤고요. 두 번째, 아까처럼 회피 성향. 그걸 계속 받아주다가 지친 게 커요. 상대 여성분이 관계를 원하는 게 계속 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 전에 해야 한다는 느낌? 상대방이 원해서 한다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너 그럼 마지막 날에는 왜 했냐니까 네가 원해서 한 거야 라길래 난 네가 먼저 스킨십 하길래 한 건데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구나 했어요.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 하루의 루틴 마냥. 정말 핵심만 얘기하면은 일단 회피 성향 그걸 받아주느라 지친 건 큰 게 맞아요. 정확히는 내 감정을 풀어줘 라는 게 티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남자가 그걸 계속 느끼고 먼저 부딪혀주는 이 과정이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맞아요. 걔가 진짜 손 많이 내밀어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썼으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돼.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방한테 필요하게 해준 만큼 남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잠자리야.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면은 여자가 감정적으로 진짜 피곤하게 해도 이 잠자리적인 만족도에 따라서 남자가 감히 헤어지자 말 못해요. 잠자리는 충족하게 해줬어요. 기준이 달라. 봐봐요. 100일 동안 5번이라 그랬죠. 장거리인 거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랑 떼놓고 봐야 돼요. 100일 동안 5번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야. 왜냐면은 QW님께서 정신적인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해서 그래. 아니 그 3박 이상이라 15번 이상이에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몇 날을 잠자리를 가졌냐 이걸로 봐야 돼. 잠자리 가진 날이 몇 일이었냐. 남자의 성욕 주기랑 여자가 생각하는 성욕 주기가 이게 달라서 그래. 남자는 자고 일어나면 리셋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100일 중에 15일을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을 때는 존중도 해줬다고 했잖아, 상대방 남자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일 잠자리를 가졌었는지. 저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총 일수로 50일 정도 만났다고 치면 2번 안 했네요. 50일 만나면서 잠자리 2번? 그리고 속구멍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말 여러 번 들었고 참기 힘들다고도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표를 하거나 좀 돈도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그 부분이 적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은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정 기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여자랑 뭘 할 수 없으면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기도 해요. 아무리 속공화 잘 맞고 참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해소가 안 되면은 그 남자는 만족감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장거리도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자, 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26살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QW님이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를 풀어주는 거를 반복적으로 먼저 부딪히고 하는 걸 힘들어했다고 하잖아.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부분에서 QW님께서 풀어지는 과정에서 만족감 느끼는 횟수를 상대방한테 잠자리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횟수가 적다면은 그 부분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거리여서 만나지 못하는 거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히려 그런 명분이 있고 QW님께서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남자는 그냥
그냥 결정을 내리려고 할 확률이 커요. 결정이란 거는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 맞아요. 만족감에 비해 힘든 게 더 크죠. 사실 진짜 심플한 게 길게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상대방이 만족감이 더 적어서 그래. 20대 초중반에 상대방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게 뭐가 있어, 결혼할 게 아니면. 그냥 만족감이 적기 때문이야. 성격이 진짜 안 좋고 그래도 잠자리적인 횟수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크면 남자가 참는다니까? 참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대화 잘 되고 내 감정 잘 풀어주고 정신적으로 자극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남자와 결혼할 게 굳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남자가 계속 만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단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랑 똑같아요. 연애할 때 핵심적인 거, 여자는 정신적인 자극, 남자는 육체적인 자극,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분과 결혼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 거를 본인이 내려놓고 만나던가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더 충족을 시켜줘야겠죠. 그런 만족감을 크게 해주기 위해선 장거리가 해결돼야 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재회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일단 회피는 극복한 것 같아요. 이게 연락적인 부분이야, 소통적인 부분. 연락 소통을 진짜 엄청 자주 하셨을 것 같아요. QW님이. 게임하면서도 계속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것 같아. 저는 원래 심플하게 잘 안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게 커요. 연락 잘해야 하고. 그니까 이게 핵심이야. 상대방이 그런 게 커요 라고 QW님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와, 이 남자랑은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여자가 그럴 때 이 마음이 드는 거야. 남자도 똑같아요. 와, 이 여자랑 만나면 진짜 편하다. 그럴 때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그 느낌을 받는 거. 상대방은 어떻든지 간에 그 남자가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재회는 지금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 확실하게 확 숙이고 들어가면. 그런데 유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 도착해서 연락하면 걔는 집 갈 때 연락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쳐서 맞춰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연락해 줄 수 있지 않냐, 이 심리가 왜 생길 것 같아요? 남자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연락해 줄 수 있지 않냐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남자 입장에선 이게 에너지 소모예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싶지 않은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고치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 찐친 있죠. 그 찐친이 일단 남자라는 거. 물론 신경 덜 쓸 수도 있어. 이 남자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쓰일 수는 없을 거야. 전에 여기 부부 분들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와가지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여사친 만나는 거 와이프는 쿨하게 이해해줘요 말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와이프분이 여기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아, 여사친 때문에 힘들대, 남편이 여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전 남친의 친구임에도 걔가 질투를 꽤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연락해달라 하는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신경 쓰는 거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 에너지 소모예요. 그 남자가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소통하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신경 쓰겠어? 아닐 거야. 그건 뭐냐, 에너지를 끌어가지고 QW님한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지금 이 남자가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QW님께서는 이 남자가 일을 쉬고 있음에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서적인 에너지 투입 받는 것,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상대방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도 한계가 온다고. 근데 심지어 지금은 그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 남자가 원하는 잠자리를 충족도 못 시켜주고 있어. 다시 만나도 그러니까 더 끝이 안 좋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남자가 정말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만족했다면 애초에 이별 통보도 50일 만에 하지 않았을 거고 다시 연락도 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더 강렬하게. 네, 확실히 이해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외한다면 확실하게 다시 번복 안 할 수 있다는 다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잠자리 빈도가 장거리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면 회피적인 기준을 고치던가 연락적인 부분에서 피곤하게 하는 것이나 남사친 문제로 상대방이 질투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 결국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막 거부하거나 그런 거 좋지 않아.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근데 매번 좋을 수가 없어. 잠자리는 그냥 가지는 거야. 한 3번 해가지고 한 번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라는 게 이렇게 말하셨잖아. 안 하고 싶을 때는 존중도 해줬어요. 강요도 딱히 안 받았고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QW님이 상대방 남자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나 지금 좀 지쳐가지고 이거 지금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 그럼 제가 또 단어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은 만나면서 이렇게 QW님께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금지어 때문인가 채팅에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워딩이나 스타일이나 연애 기간 결과로 봤을 때 잠자리에서 좀 예민한 여성분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왜 혼자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야한 동영상을 보고 그냥 욕구 해소? 이게 여자 입장에서 참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여자랑 있잖아요. 그럼 잠자리 무조건 하고 싶어 해요. 이거 자체가 남자를 모른다는 거야. 걔는 저한테도 스킨십 많이 한다고 했어요. 좋아하면. 그리고 속궁합 많이 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한테 자꾸 참기 힘들다, 속궁합이 잘 맞지 않느냐 되게 많이 말했어요. 돌려 말한 거야. 잠자리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남자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편하지 않아서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QW님이 상대방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 만났는데 그 상대방 남자가 눈치가 없어.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QW님이 삐진 거나 감정적으로 상한 거를 알아채는 거조차 못해. 그럼 그 남자 어떻게 생각돼요? 그냥 솔직하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QW님의 장점이야. 대부분 여성분들은 와, 저 남자 되게 별로다,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50일 만나고 상대방이 이별 통보한 거예요.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장기 연애를 못한 이유예요. 이 남성분과 결혼까지 가고 싶었음에도 이별 통보 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여자 입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 근데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요. 또 QW님이 그 부분으로 상세해서 만나는 건데, 그때 남자 입장에선 그 부분이 그냥 잡기술이라고 그냥 느껴질 수도 있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본인이 충족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났는데, 걔는 여자어를 되게 많이 써요. 눈치도 빠르고.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적도 꽤 많고요. 알려줘야 하니까 저한테. 걔는 다양한 여성들과 잠자리 많이 가진 편인데 저는 걔가 거의 첫 번째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한테 어떤 자세도 하면 안 되냐길래 왜 했더니 여러 자세를 하면 좋잖아 이래서 제가 저질 체력이라 비선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네요. 왜 이 남자가 눈치가 빠르고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지 생각해봐야 돼. QW님도 남자를 만날 때 와, 이 남자 진짜 좋은 남자인데 계속 만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QW님이 그런 여자로 느껴진다니까. 와, 이 여자 좋은 사람인데 여자로서 만나기에는 내가 좀 지친다 이거야. 네, 말 정리해보면 감정적인 대응 플러스 해피 부분 다 내려놔야 되고 만족감을 크게 상대방이 가져야 되고 눈치를 길러야 함, 이 말씀이시죠. QW님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감당하기 힘든 남자일 수도 있어. 재회는 할 수 있어. 연애까지 갈 수 있는데 결혼까지 힘들 수도 있어. 이 남자 바람 안 필 것 같죠? 이런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QW님은 끝까지 눈치 못 챌 수도 있어. 아닐 것 같죠? 연락 잘해주고 서로 조심하려고 그러고 질투하고. 아닐 것 같죠? 이 남자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이런 남자들이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정신적으로 환기한다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 걔가 전 연애에서 환승이란 바람을 꽤 당했어요. 그래서 여염 생겼다가 좀 시간 지나서 저를 만났어요. 잘 생각해봐야 돼. 이 말을 했다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남자는 본인이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울어버린 남자야. 저는 몰랐는데 막상 제가 헤어짐을 겪어보면서 여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약간 이해도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어버린다 하셔서 생각났는데 이전 연애에서 본인 실수 때문에 딱 한 번 울면서 매달리면서 잡았다고 했었어요. 다시 만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재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QW님께서 숙이면. 근데 다시 만나도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른 패턴의 남성 만나는 게 맞아. 제가 적극적인 걸 떠나서 남자가 관계에 컴플렉스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하준님과 상담 듣고 남사친이랑 대화 나눴는데 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거에 대한.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를 많이 가져주면 돼. 그럼 그 남자 못 떠나, 웬만해서. 근데 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저한테도 좋은 남자가 아닌 거고. 어느 정도길래 뭐한. 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구분을 못해요. 맞아요,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무서워서 그건 좀 피했어요. 그래서 걔는 또 지쳤겠네. 적극적인 거랑 별개로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 남자가 솔직하게 기질적으로 봤을 때 여자의 세심한 부분은 잘 뚫어낼 수 있으면은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남자가.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거는 시간이랑 경험이 해결해줘. 그건 어느 정도. 근데 이런 타고난 이런 사이즈적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 그것까지 된다고 하면 진짜 잘하는 남자이겠죠. 근데 걔가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야 속으로 생각했는데 백날 해봐라, 그 남자가 느꼈을 텐데. 그니까 가는 거 본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리액션 해줬으면은 그 남자는 되게 기뻐했을 거야. 그래서 친구는 제가 장기 연애했을 때 저도 취향 관념이 생기면서 은근하게 피하게 되면 남자가 그걸 눈치채고 바람을 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계를 하고 싶은 거랑 상대를 좋아하는 건 별개라고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남자 입장에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나랑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역설적으로 남자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 자체를 그냥 잠자리적인 부분에서 끌려가길 원해요, 나를. 그렇게 해주는 여자한테 남자가 본인 자체를 봐주는 여자한테 빠져. 난 다 좋았는데 너무 멀구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